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y제곱은 ln의 5-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는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그래프는 전혀 그릴 수가 없게 생겨 먹었고, 그나마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여기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아마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사이겠구나. 요 정도. 요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곡선이 그려지겠구나. 요 정도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항상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도 항상 양수가 나오게끔 그런 x랑 y만 만족을 할 텐데 어떻게 생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위에 뭐가 돼 있다고 돼 있냐면 2,3이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집어넣으면 지워지죠? 그럼 9에다가 6 더하기 3 하면 9 나오는 거 맞으니까 2,3은 이 위에 접선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2,3 지나는 거 아니까 기울기만 구해보시면 되겠죠? dy dx만 구해보면 되니까 미분을 해보시면 2y에다가 dy dx 음함수 미분법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5-x제곱 미분하시면 5-x제곱 분해로 빠지는데 얘 미분한 게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저쪽 x 미분하시면 y가 만들어지고요. 이쪽 x 미분하시면 dy d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요런 녀석이 정리가 되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x는 2라 그랬고 y는 3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6에다가 dy dx는 다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니까 지워지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2 dy dx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울기는 드디어 구해졌는데, 2,3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졌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3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4분의 1에서 2,3을 지나는 거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7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맞습니까?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a랑 b를 둘이 더해서 4배 해주면 4배하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4 였으니까 우리가 구한 답은 14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다만 미분할 때만 이번에 배웠던 미적분에서 배웠던 방식을 쓴다. 이런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탄젠트 x는 양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ln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ln 탄젠트 x의 그래프가 x축,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언제 x축이 만나니? y값이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ln에다가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탄젠트에다가 4분의 파이를 넣어줘야지만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 이꼴 4분의 파이가 되니까 필수 예제 문제 2번을 보시면 p 같은 경우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4분의 파이, 0을 지날 것이다. 이런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됩니다. 자, 거기서의 접선의 y 절편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접선을 구해봐야죠. 그럼 다시 말하면 ln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x가 밑으로 깔리게 되고 그 위에 뭐가 올라간다고? 탄젠트 x를 미분한 시컨트 제곱 x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여기다가 얼마를 넣을 건데,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줄 거다. 이런 거니까 밑에는 분모가 1이 되는 거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루트 2분의 1이죠. 뒤집으면 루트 2인데 제곱했으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분의 파이,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요렇게 내려가게 될 텐데, y절편, y축 언제 만난다고? 요 길이가 4분의 파이였으면 여기는 2분의 파이만큼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값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역시 어때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풀어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 이 사인자가 아래와 한글로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둘러싸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열린 구간 0,1에서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x분의 fx라는 평균 변화율 하고 거기서 fx를 뺀 녀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x랑 gx를 둘이 더하면 2분의 1씩 넣었을 때 2다. 이렇게 나와 있고, 미분하면 또 서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gx 위에 점 2분의 1, g 2분의 1의 접선과를 구해봐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죠. 뭘 구하라고 했다고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절편을 구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물론 절편만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무난하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함수값들을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일단 g 2분의 1을 알려면 2분의 1을 넣어봐야 되는데, g 2분의 1이 주어진 조건상 뭐라고?
F2분의 1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다시 똑같이 F2분의 1을 뺄 거고 여긴 다시 2분의 1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이 위가 올라가면서 결국 F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지? 2분의 1로 나눠준 거니까 2를 곱한 게 되고 빼주면 F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둘이 더해서 2래. 그럼 이 둘이 얼마야? 각각 다 1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얘는 2분의 1,1을 지나는 접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미분도 해보시겠습니다. G'X로 미분을 해보시면 목세 미분법에 따라서 X제곱이 만들어지고 F'X, X. 알겠죠? fx, x를 미분한 녀석이 붙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녀석이 하나 붙고 거기서 똑같이 뭐가 붙는다고 f'x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2분의 1에서도 기울기가 필요했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g' 2분의 1이 뭐라고? f'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 붙고 다시 f 2분의 1이 얼마라고? 1이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나눴으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f'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4다 라는 걸 알아서 연립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헷갈리니까 4배 해주고 시작하면 여기가 곱하기 4가 되겠고 4배 해줬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다시 2배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f' 2분의 1 하나랑 거기서 빼기 4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을 모르겠으니까 t라고 치환하면 t 빼기 4랑 이게 t 빼기 4가 됐잖아요. 걔랑 원래 t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대? 마이너스 4가 나왔대요. 알겠죠? 즉 정리하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4가 0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론이 뭡니까? t가 2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 t가 2가 나오는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 프라임 값이 얼마구나? 2가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이 프라임 값은 얼마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어요. 어디를 지나면서? 2분의 1,1을 지나면서 2분의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었으면 여기 2분의 1 가느라 또 1을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절편 2가 되겠고 여기로 갔으면 여기는 2분의 1인 녀석이 다시 왔을 테니까 1이 되겠죠.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1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 해주시면 넓이는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경북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미적분 모의고사에서 27번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4점짜리 다 빼고 나면 3점짜리 중엔 제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는 수준 되면 일단 4점 3개 빼고는 다 맞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렇게 진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강의의 목적이 그런 데 있어요. 4점짜리 빼고는 일단 다 맞는다. 알겠죠? 그 다음 커리가 이제 4점 중에 수능적이지 않은 거 다 맞는다. 알겠죠? 그 다음 커리가 4점짜리 다 맞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킬러 다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한다. 목표는 다 똑같죠. 커리큘럼 목표라는 게. 필수예지 4번. 첫 단계는 성실하게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fx는 x제곱분의 1이다 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1,4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는데 a에서 접선이랑 b에서의 접선이랑 교점의 y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알겠죠? 그럼 두 개의 접선을 같이 구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1에서의 접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꼴 x제곱이었으니까 걔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사실 t 3승분의 1이라는 t 3승분의 2라는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되게 되겠죠. 알겠죠? 이런 기울기를 갖고 t에서는 x 빼기 t 더하기 원래 값이 얼마라고? t 제곱분의 1이다. 이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쁘게 좀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t 3승분의 2x랑 여기 t 제곱분의 2가 있으니까 더하기 t 제곱분의 3이다.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갖게 되겠구만. 근데 한 놈은 1이고 한 놈은 4라고 했었으니까 두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L1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 녀석은 y는 t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런 녀석이 나오겠고요. L2의 방정식도 마저 그해 보시면 y 같은 경우는 4를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돼? 으아 64분의 2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x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16분의 3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뭘 구하라고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로 했었으니까 y좌표를 구해야 되지만 일단 x부터 똑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16분의 45가 만들어지겠죠? 16분의 45가 2x가 넘어오면서 32분의 64에서 1을 뺐으니까 63x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지울 거 지우면서 갈게요. 9를 같이 지우면 7 이렇게 만들어지고 32배씩 똑같이 해주시면 여긴 2가 만들어지니까 x는 얼마가 나온다? x는 7분의 1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7분의 10이 나오면 y는 얼마가 나와요? 7분의 20에서 3을 더한 거니까 y는 7분의 1이다.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잘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를 좀 꼬아놔도 교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필수 예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x승이라는 그래프 위에 1,2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2 루트 x-k에 접할 때 실수 k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y 꼴 2x 위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엄청 유명하죠. 미분하면 뭐예요? 2x잖아. 그러다 보니까 1 넣으면 2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인데 1,2를 지나. 원점 지나요. 알겠죠? 근데 이 접선의 방식은 뭐라고? y는 2x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건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셔도 될 정도예요. lnx도 마찬가지죠. x도 2분의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의 접선은 뭐예요? y는 그럼 반대로 뒤집은 거니까 2분의 1x가 되겠죠. 그렇죠? 얘들은 원점 지납니다. 알겠죠? 원점 지나는 포인트가 된다.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이라고 했지만 이걸로 이제 바꿨고요. 걔가 어디에 접했으면 좋겠대요? 2 루트 x-k에 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E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Y 꼴 E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x-k이다. 2배 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닙니까? K에서부터. 근데 이제 K를 적당히 이동을 시키다 보면 띵 하고 접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띵 하고 접한 순간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평행 이동이 되는 거니까 요 점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언제 기울기가 2가 나온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그래프는 언제 기울기가 2가 나올까? 자, y는 루트 x였다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루트 x였다고 치고 실제로 그래프 개형이 뭐예요? 2 루트 x였다고 칠게요. 2 루트 x. 알겠습니까? 2 루트 x였다고 치면 왜냐면 평행 이동한 k는 의미가 없으니까. 괜히 k 있으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이렇게만 잡아볼게요. 알겠죠? 얘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y 프라임은 2분의 1승이 지워지면서 뭐가 돼? 루트 x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요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2였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가 뭐여야 돼요? 2 제곱분의 1이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 루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가 2 제곱분의 1일 때 여기 기울기가 뭐가 나온다고? 기울기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아, 그래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k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는 뭐야? k 더하기 2 제곱분의 1일 때 여기 기울기가 2일 거고 여기도 만나면 요 폭은 얼마일 거야? 요 폭은 무조건 2 제곱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디서 접할 때? k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1에서 접할 때가 기울기가 2가 될 거다는 건 확실한데 그 접선이 어디였으면 좋겠다고 하필이면 딱 원점을 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요거분의 요거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뭐여야 돼? 2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제곱 더하기 1을 넣으면 이 길이가 뭐였다 그랬죠? 방금? 여기에 넣으면 2분의 1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튀어나올 때는 그 2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길이가. 알겠죠? 여기는 2분의 2가 나오고 요 전체 길이는 뭐라고? k 더하기 2 제곱분의 1을 2분의 2로 나눴더니 알겠죠? 2분의 2로 나눴더니 그때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아야 돼? 2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게 2랑 같아야 된다. 위아래 뭐 해주고 싶어요? 2 제곱을 곱해주겠습니다. 위아래 2 제곱을 곱하시면 k 2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2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여기도 2 이렇게 만들어지고 알겠죠? 너 빠지고 너 빠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2였으면 좋겠다. 여기가 1이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k는 뭐였으면 좋겠다? 2 제곱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요. 평행이동식에서 풀어나가는 문제가 2010학년도 미적 27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때는 번호가 달라서 3점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 3점 중에 까다로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어삼 쉬사 이런 말 들어봤지? 어삼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삼. 오케이? 이 강의의 뭐다?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다. 알겠죠? 어삼 완벽하게 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입니다. 필수예제 6번하고 필수예제 7번쯤 되면 어삼 대표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거 미적분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보면 어우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k분의 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녀석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수 fx는 뭐라고? ln x를 k로 나눈 녀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lnx를 lnk만큼 바꿔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원래는 역함수를 애지간하면 구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녀석이라서 얼마든지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 녀석이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ln 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ex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자, 근데 역함수이긴 한데 얘가 어느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됐다고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어느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돼야 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lnk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지? 얘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lnk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lnk만큼 이동을 하시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써지게 된 거죠. 근데 누가 저걸 저렇게 쓰니? 이렇게 안 쓰죠. E의 lnk가 뭐예요? E의 lnk가 k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kex라고 쓰죠. 이해 가십니까? 이걸 kex라고 쓰지 저걸 저렇게 이상하게 쓰진 않죠. 자, 이렇게 써보시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k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k배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여기 lnx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ex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ln에서 x를 k로 나눠주면 물론 lnk만큼 내리란 얘기도 되지만 lnk만큼 내리란 얘기도 되지만 이게 또 거꾸로 무슨 소리이기도 하니? k배가 더 큰 걸 넣어야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폭이 몇 배 된다고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k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길이가 만약에 1이었었으면 이 길이가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k배가 돼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잘랐으면 요 길이도 똑같이 몇 배 된다고? k배가 돼서 여기까지 가게 된다고. 이렇게 늘어지게 된다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졌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이쪽도. 절로 늘어져야 되겠지. 그 방법이 뭐예요? k를 곱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k를 나눴던 녀석이 뭐가 됐다고? k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말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 이게 제 조언이거든요. 어차피 역함수를 미분하면 되지 역함수 자체를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고 안 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히 골머리 썩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ln 자체는 애초에 정의가 ex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역함수를 꼭 굳이 안 구하겠다. 이 마인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뭐 구한다면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랬고요. y = fx 위의 점과 y = gx 위의 점 사이에 최단 거리를 lk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이렇게 y = x 대칭성을 띠는 녀석이니까 얘가 k배만큼 늘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래서 어차피 대칭성을 띠니까 y = x가 이렇게 있겠죠. y = x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쭉 붙게 될 것이고 여기서도 이 녀석도 쭉 이쪽으로 붙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최단 거리라는 게 무슨 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녀석하고 이 녀석 혹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얘가 여기서 제일 가까우면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거니까 그 거리가 가장 짧아지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직선으로부터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야, 그럼 조금씩 와봐. 언제쯤 만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옵니다. 얘가 와요. 오다가 어떻게? 오다가 띵 하고 만나는 순간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럼 요 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요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겠죠. 이 직선과의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대로 반복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fx의 점과 gx의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lk라고 한다고 치면 이 길이가 lk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문제들을 분류하다 보면 3점짜리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가 4점짜리 분류하는 문제 중에 쉬운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 전체 난이도가 높은데 낼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1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 3점짜리 문제인데 웬만한 4점 씹어먹는 문제들도 많고 정답률도 확연하게 3점짜리 문제인데 더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식하게 3점과 4점을 그냥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다음 4점짜리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쉬운 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게 예를 들면 기본 개념 띈답시고 기본 개념 엄청 단순한 문제 있잖아. 그 단순한 문제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면 개지겹거나 아니면 사고력이 퇴화하거나 멈춰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살짝 자극은 필요해. 그렇다고 킬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공부가 갑자기 방향성이 깨지니까 그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4점도
4점도 문제 풀다 보면 좀 쉬운 면도 있어야 오히려 개념 이해 잘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몰라서 예를 들면 어려운 3점이 쉬운 4점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분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무식하게 3, 4점을 분류를 하는 게 차라리 오히려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부했을 때 편하더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킬러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나중에 수능 4점짜리 문제하고 수능 킬러 문제하고는 구분을 해서 전형적으로 난이도 기준으로 갈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안타깝지만 나는 킬러는 포기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난 미적 30번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미적 30번 심지어 29번이 좀 어렵게 나오면 칼같이 포기할 거고 그래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잖아요 라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이니까. 알겠지? 그런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4점짜리 수업 듣는다고 왔는데 중간중간 킬러가 섞여 있어 30번이. 그래도 야 쉬운 30번이니까 다른 거만큼 풀만 할 거야. 이거보다는 야 이런 거 나오면 버려라. 알겠죠? 그때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개념 잡아 나갈 때는 3, 4점 조금 섞여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기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생겼을 때 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기울기가 1만큼짜리가 언제쯤 여기 접해서 여기 만들어질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들아 너네 LN 미분하는 게 편하니 EX 미분하는 게 편하니? EX 미분하는 게 편하죠. 세상에서 제일 미분하기 편한 애가 누구야? EX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쪽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거리가 몇 이하였으면 좋겠대요. 이 거리가 몇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3루트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알겠지? 근데 하여튼 여기 언제쯤 얘가 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그래프가 뭐였다고? K의 EX였었으니까 원래 구할 필요 없는 건데 구하고 나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네요. 알겠죠? 그래서 G'X를 구해보시면 얼마예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편한 KEX죠. KX입니다. KX. 오케이? 자, KEX입니다. KX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K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X가 뭐예요? X가. ln K분의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ln K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값이 뭐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ln K일 때 접선이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가장 최단 거리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X고요. 얘는 마이너스 ln K, 마이너스 ln K, 여기가 무슨 점이더라? 마이너스 ln K, 여기다 마이너스 ln K를 넣었더니 K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기울기랑 함수값이 항상 똑같으니까 여기 값이 얼마였겠어? 1이었겠죠. 그럼 요 길이가 ln K면 요 길이도 ln K일 테니까 절편이 얼마예요? ln K 플러스 1이었을 거라고요. 알겠죠? ln K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사이에 요 거리는 얼마냐면 요 ln K 플러스 1을 얼마로 줄여준 거? 루트 2분의 1로 줄여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즉 정리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LK라는 녀석은 ln K라는 녀석 플러스 1이라는 절편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루트 2분의 1로 줄여주신 거죠. 이해 갑니까? 저는 솔직히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 외우는 건 조금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외울 수도 있는데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외우고 이렇게 그래프 간단히 그려서 확인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ln K 더하기 1을 루트 2로 나눠서 요 길이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몇 개야? 양방으로 2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게 2개가 있었는데 얘가 루트 3, 루트 2보다 컸으면 좋겠다가 됐으므로 여기서 지워지면 되고 알겠죠? 그럼 얘가 2보다 크면 되고 따라서 K는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 2의 제곱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자연수네요. K가 2제곱이니까 K는 2.7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2.7 제곱하면 얼마쯤 돼요? 7.29죠. 7.29. 알겠죠? 7.29니까 7.29보다 크면 8 정도.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K 최소값은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자, 필수예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는 fx가 있는데 f-1은 마이너스 1이고 0은 0이 1이고 1은 0입니다. 자,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가 쓰이게 생겼습니다. 사이값 정리인지 평균값 정리인지는 보통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구분이 안 되냐면 이 표현이 이 둘을 부르는 표현이거든.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수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존재한다. 존재성을 따지는 거지. 유일한지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존재하는가? 유일한가? 구할 수 있는가? 얼마인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얼마인가가 당연히 과학이나 공학에서 궁금한 거잖아. 이 답이 나와야 이거대로 풀 테니까. 근데 수학자들이 중요한 건 얼마인가는 뭐 됐고 구할 수 있는가? 까지만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알아서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구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는 거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존재한다.
있고, 존재한다보다 조금 더 빡센 게 뭐야? 유일하게 존재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존재성, 유일성, 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장 원초적인 표현이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도 중간에 근이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평균값 정리도 뭐예요? 당연히.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서 막 2개 존재하냐, 적어도 1개 존재하냐, 1개 존재하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야 이건 결국. 사이값 정리 문제를 물어보거나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둘 중에 뭔지는 알 수가 없거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쓰여요. 그래서 둘 중에 뭔지는 일단 형태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 둘의 다행히 공통점이 뭐냐? 그래프 그림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해요. 세상에 사이값 정리를 엄밀하게 푼 사람보다는 그냥 여기 점 있고 여기 점 있는데 연속함수면 중간에 지나겠지 뭐. 이게 훨씬 이해가 편하잖아. 평균값 정리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런 기울기 여기 좀 있겠지 뭐.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수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푼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고요. 0,1을 찍고요. 1,0을 찍고요.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습니다. 알겠죠? f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1, 1,0을 찍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fa가 2분의 1인 실수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2개 존재한다. fa가 2분의 1이라면 이 2분의 1이 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지나가겠죠. 얘가 무슨 함수래요?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 했으니까 미분, 도함수도 있다는 얘기고 도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한번 만날 거다. 여기서도 한번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구간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여기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에는 중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구간이 있겠다. 그러니까 기억은 무슨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니은은 무슨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평균값 정리는 여러분이 수학 2에서 공부했었지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미적분에서도 물어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디귿입니다. f 2계도 함수 c = 0인 실수 c가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그럼 이제 기울기가 2계도 함수가 0이 된 녀석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뭐 아직 2계도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얘기는 따로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히만 알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었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어떻게 된 게 있었다고? 이렇게 하나 그려봤잖아요. 이게 뭐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고 있죠.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 도함수의 도함수가 이계도 함수니까 도함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면 이계도 함수도 작아지고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다. 항상 이계도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까? 계속 감소하니까. 중간에 기울기가 0인 게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디귿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이값 정리도 썼고 평균값 정리도 썼는데 그거밖에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가. 알겠죠? 뭐 최대 최소의 정리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생뚱맞은 말이 나왔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한 거고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례를 찾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도함수 활용 1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